안녕하세요. 신년아의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한 소리 들리셨죠? 저희 반려견 브라코가 또 옆에 이렇게 앉아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브라코가 제 곁을 안 떠나고 있네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 소리가 중간중간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두 번째 정규 앨범, 요것도 지금 브라코 발소리입니다. 브라코 여기 있어. 아씨 이시 봐라. 브라코. 말을 안 듣는군요. 내버려두고. 정규 2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앨범. 왜 2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피아니스트와 그냥 듀오로 만든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꼭 아마 제 머릿속에 이게 나만의 앨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었나 봐요. 짠! 이것입니다. 네. Rendezvous in Paris라고 앨범 제목을 정했어요. 민즈 니콜라 세르지오. 이 앨범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파리 뒤에 여기 에펠탑 보이시죠? 에펠탑? 네. 에펠탑 앞에 그 무슨 다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rendezvous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약속, 만남이라는 단어거든요. 파리에서의 만남이라는 제목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느냐면 이게 좀 히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이 앨범은 2023년에 출시를 했고요. 제가 이거 언제 2023년 여름에 파리에 가서 니콜라 세르지오와 이틀 만에 녹음을 다 마무리한 앨범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번개같이 이렇게 녹음을 했던 이 앨범을 처음에 하자고 생각했던 건 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니콜라 세르지오가 플러스이치의 소개로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돼? 플러스이치라는 그 재즈 공연 기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회사의 그 플러스이치 대표 충남 씨가 저에게 어울릴 피아니스트가 있다. 이 음악을 갑자기 밤에 연아 씨 이 앨범을 좀 들어보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그 앨범이 니콜라 세르지오의 플라망 로자였던 앨범이었어요. 근데 그 앨범을 들어보니까 그냥 재즈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참 멜로디가 예쁜 곡을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노래곡으로 부르기에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 한번 궁금하네요. 만나보고 싶다, 좋다라고 했더니 니콜라에게도 그 의견을 전달하셔서 온라인으로 그 시대가 아마 그때가 22년이면은 아니다 22년 21년 말쯤이었어요. 아직 그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그 시기였어서 온라인으로 그 외국에서 많이 쓰는 왓츠앱 어플로 그걸로 인사를 서로 나눴어요. 인사를 나누고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분의 의견은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공연을 해보면서 서로의 좀 합이 맞는지 한번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셨어서, 그러면 우리도 공연을 목표로 뭐 의견을 나눠보자 하고,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먼저 했죠. 니콜라 세르지오는 잠시 소개를 하자면 이탈리아인인데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클래식을 공부했었고 그래서 좀 클래식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있죠. 네. 그러면서도 그 재즈 피아니스트로서는 이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어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만났죠. 만나서 그냥 이제 인사를 이렇게 bonjour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니콜라의 곡 중에서 이제 가사를 붙일 수 있을 만한 곡을 제가 좀 골라보고 제 곡
중에서도 그 니콜라가 편곡을 할 수 있는 곡을 좀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고르자 했어요. 제 곡을 니콜라가 선택하고 제 곡 중에서 니콜라가 초이스하고 니콜라 곡은 제가 초이스를 하고 그래서 서로가 상대에게 자기의 곡을 이렇게 몇 개를 들려주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니콜라 곡에서 선곡을 한 게 리아체, 레인 인 마이 런치박스 그리고 실라 뭐 한 3-4곡 정도 됐어요. 그리고 벨벳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곡은 Sur la route du clandestin이란 곡 그 불법 체류자의 거리라는 그 곡은 그냥 이 가사를 붙이기 좀 어려워서 그냥 스케스로 연주를 해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니콜라 곡에서 총 5곡 가게 됐고 니콜라가 고른 제 곡 그리고 제가 또 한국의 예쁜 곡들 예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곡들을 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곡에서 한 3곡 하고 한국가요 수월에게 묻기를 이랑 얼굴이란 곡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 골라서 한 10곡, 11곡 정도 골라서 그 테마로 저는 니콜라 곡의 가사를 쓰고 니콜라는 제가 준 곡을 저한테서 선택한 곡을 편곡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2022년에 니콜라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투어를 한 3군데 서울하고 대구 세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3군데를 투어를 했죠. 서울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때 투어를 하고 서로 되게 잘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니콜라가 제안을 먼저 했어요. 언제 우리 되면 앨범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막연하게 언젠가 하게 되면 좋겠다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서로 헤어졌어요. 기한은 없고 기약은 따로 안 하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사람이 또 뭔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전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파울로 코엘료 아저씨의 말씀이 맞나 봐요. 뭔가 뜻을 이렇게 정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그 다음에 2023년에 저랑 또 주로 저에게 공연을 많이 또 제안해 주시는 무대공감이라는 또 부산에 공연 기획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컨진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공연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볼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이제 저도 봤어요. 저도 봐서 이거 하면 어때요? 했더니 그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외에서 2나라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탈리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었고 저는 프랑스를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아시는 그 이탈리아 뮤지션이 주관하는 스토르넬라 그 뮤직 페스티벌에 저를 초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토르넬라 뮤직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하고 그게 어차피 지원 사업이 나오니까 이탈리아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탈리아를 가는데 유럽까지 가서 이탈리아만 한 곡이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 스토르넬라를 가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니콜라랑 공연을 했으니까 니콜라가 이탈리아로 건너오면 어차피 그리고 니콜라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러면은 되겠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한 군데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니콜라가 본인이 주로 자주 공연을 하던 곳에 또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 스토르넬라 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그리고는 또 부르고뉴였던 것 같아요. 부르고뉴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때 니콜라가 또 그럼 파리 프랑스에 오는 김에 우리가 파리에서 녹음을 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22년도에 빅마마 활동으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스케줄상도 그렇고 이거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좀 엄두가 안 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탈리아 가기로 공연은 준비된 게 있으니까 가서 하면 되는데 앨범 녹음은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실을 곡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연습도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파리에서 녹음실 렌트비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녹음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앨범 전곡을 녹음을 할 거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도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렇게 짧은 시간 해야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래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나 도전해보자 결심했어 그렇게 해서 그래 좋아 파리에서 녹음을 해보자 뭐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한 세 군데 정도를 추려서 니콜라가 피아노가 좋은 녹음실을 먼저 저에게 줬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녹음실을 골랐는데 그 녹음실을 고른 이유는 샹송 가수 자즈라고 있어요. ZAZ라는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분이신데 이분이 재즈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즉흥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애드립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녹음한 곳이라고 하길래 그렇다면 보컬 마이크도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정하고 일정을 이제 이틀을 그냥 딱 잡았죠. 보통 재즈 연주자들 앨범은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내요. 연습이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녹음만 잘 받는 걸로 끝내는 거죠. 근데 보컬을 그렇게 해본 적은 사실 저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너무 걱정되고 긴장됐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일정이 정해졌으니 곡을 정리를 해나가는 건데, 빅마마 일정을 하는 와중에 이걸 준비하기가 빅마마 일정도 있고 학교도 학교대로 다녀야 되고 진짜 몸이 하나 더 있었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날까지 마지막 곡 가사를 못 썼어요. 가사를 2개를 못 쓰고 일단은 가서 공연을 먼저 하고 녹음 맨 마지막 일정이니까 공연을 하고 그때쯤에는 뭐 내가 어떻게든 뭐 미래에 내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단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사실 학교 기말 일정이 있었거든요. 기말고사나 이럴 때 되면 정말 바빠요. 뭐 애들 공연도 해야 되고 성적 처리도 해야 되고 게다가 빅마마 행사나 뭐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올라타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써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도착해서는 시차적으로 하면서 도착해서 이제 한 곡을 도착한 첫날인가 가사를 마저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3곡을 못 썼구나. 3곡을 못 썼었구나. 가사를. 가사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고, 마무리를 녹음 전에 무사히 맞춰서 녹음을 하긴 했답니다. 이틀 만에 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때 순간순간의 그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토튠을 치밀하게 하는 게 이 앨범의 성향과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가요 앨범을 들으시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상한 뭔가 좀 불안정해 보여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그 순간의 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뭐 이 음악을 뭐 많은 대중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이잖아요, 인간은. 그리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에 우리 자체의 미완성처럼 뭐 그런 불완전한 모습도 음악의 일부 아닐까라는 개똥 철학을 한번 실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앨범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endezvous in Paris. 네. with Nicolas Sergio라고 적혀 있어요. 거꾸로 나오니까 안 보이죠? 네. 안을 이렇게 열면요, 앨범이 이렇게 책장처럼 이렇게 넘어가요. 이 안에 있는 사진은 제가 정말 파리에서 그때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서 찍은 에펠탑, 그리고 같이 가주셨던 그 박동준 감독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이거는 그 보건유에 공연하러 갔을 때 네, 거기 있는 피아노 앞에서 찍은 거고요.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낡은 수첩 안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어요. 에펠탑 앞에서. 그리고 이곳은 제가 파리에 우리 파리에서 1시간 정도에 있는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에서 찍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는 역시 이제 이게 룩성부르크 아닌가? 어디지? 알렉산더 다리 앞에서 인 거고요. 그리고는 여기 녹음하는 장소 무동이라는 녹음실 안에 피아노와 피아노 부스. 여기는 공연하러 갔던 버건유, 보단이었나? 헷갈리네. 네. 피아노 부스. 그리고 그 녹음실 안에 휴게실이 있었어요. 휴게실이 이렇게 정원에 연결돼 있어요, 바로. 그리고 역시 녹음실이고요. 여기는 니콜라 집에서 연습할 때, 리허설 할 때 찍은 거예요. 이것도 녹음실이고, 네, 이거는 니콜라 집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역시 시골집.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어디 파리 7구였나? 네. 그리고 여기도 시골집에 지금 제 옆에 누워있는 반려견 브라코가 사실은 이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얼결에 넘어왔죠. 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저의 옛 고양이. 이따가 트랙 소리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녹음실에서 이제 의논하던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CDR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죠? 디자인은 역시 소리의 나이트 음악회사, 유통을 맡아주신 소리의 나이트 음악회사의 송미호 씨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랙별로 다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트랙별로 들어가 볼까요? 1번 트랙은 My Rock. My Rock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것도 곡을 먼저 멜로디를 써서 제가 니콜라에게 니콜라가 특이하게 코드를 주지 말고 멜로디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코드를 주면 뭔가 선입견이 생기니까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여지를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었어요. 근데 가사 내용을 안 주고 제가 그냥 제목은 My Rock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 락스타 할 때의 락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편곡이 굉장히 격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곡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곡은 그 락큰롤 할 때 락이 아니라 이 바위를 뜻하는 락이었어요. 그래서 내 곁에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감동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게 막 락큰롤처럼 나와서 그때서 내가 제 가사 내용을 설명을 안 한 거를 반성하면서 다시 요청해서 다시 지금의 편곡 상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래서 1절은 영어로 썼고요. 똑같이 반복되는데 2절은 한국어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제 맘대로죠. 영어로 부르고 1절은 영어로 부르고 2절은 한국어로 부르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네, 그 다음 2번 트랙은 벨벳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My Rock은 제가 쓴 곡이고 벨벳은 니콜라의 곡입니다. 벨벳도 원래는 니콜라 연주곡으로 이미 이미 이제 소개를 한 뭐라 그러지? 음원이 발표된 음원인데요. 그래서 보컬 버전이라고 따로 적어놨어요. 벨벳이란 제목은 니콜라가 적어준 거라서 가사는 제가 썼는데 정말 벨벳 천의 그 재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니까 그 벨벳이란 느낌은 되게 유혹적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만지고 싶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사람으로 빗대어서 뭔가 이렇게 매력으로 뭔가를 유혹하게 하는, 유혹을 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혹 당하게 되는, 한번 이렇게 눈에 만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지닌 어떤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3번 트랙은 디트모아 에디트인데요. 제가 제 1집 앨범에 들어있던 디트모아 에디트, 말해줘요 에디트란 곡을 니콜라가 평화고람을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어요. 저는 앨범에 이게 쿵짝짝 이렇게 약간 왈츠 분위기로 했는데 니콜라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가사도 프랑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콜라의 해석이 궁금해서 한번 재편곡해봤는데 정말 멋있고 창의적인 편곡이 나와서 굉장히 뿌듯했고 노래하기도 감정 표현이 다양해서 너무 그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해도 되는 그런 폭넓은 편곡이 나와서 아주 좋았어요. 4번 트랙은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이 곡도 니콜라 곡이에요. 니콜라의 곡을 받으면 그가 지은 제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제목에 맞춰서 그리고 그 멜로디에 맞춰서 제가 가사를 쓰는 걸로.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구나 라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맨틱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무너져도 태양이 하늘이 주저앉아도 다시 사랑할 힘을 발현하는 그 둘. 그리고 두 로미오 줄리엣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영원하게 느껴지는 사랑이라고 살짝 비꼰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번 트랙은 Time and Love. 이 곡은 유일하게 니콜라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제3자가 쓴 곡입니다. 이 앨범에서 유일하게. 네, 저와 제 굉장히 친한 김경민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신 분이 이제 LA 사시는데 그분에게서 받은 곡이에요. 그분이 선물해 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이 굉장히 슬픈 발라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시간과 사랑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시간과 사랑 중에 무엇이 이길까? 그리고 이별을 했는데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했던 시간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그 상대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인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잊혀진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 뭐 이런 시간과 사랑에 대한 고찰? 생각? 이런 얘기들로 가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트랙은 수브니르라는 것은 기억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니콜라 곡이에요. 니콜라의 곡인데 탱고 느낌인데 굉장히 멜로디가 막 에너지가 넘치고 긴장감이 돌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수브니르가 절대 이런 긴장감을 주는 건 좋은 기억일 리가 없죠. 네. 나쁜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나쁜 기억 중에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20대 때 뭔가 성공 궤도에 이른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린 존재로 알고 조금 무례하게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성공을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 그분이 이렇게 나를 잠깐 무시했던 그 모습에 제가 되게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좀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도 플러스 얼마 전에 그 시리즈가 있었죠. 그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뤘던 더 글로리를 보면 본인에게 그것도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을 아프게 했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누군가가 굉장한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정말 너무 아프겠다. 근데 그 아픈 마음이 본인의 아픈 마음으로 머물지 않고
뭔가 이게 나쁘게 꼬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상처를 주게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왜 옛말에 매도 맞아본 놈이 때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잘 해소되지 못하면, 잘 치유되지 못하면 그런 폭력적인 것이 약간 남아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게 발현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그 상처가 전이 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쁜 나쁜 뭐라 그럴까요? 돌아가는 궤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쓴 글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뿌듯해하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7번은 레미제라블르. 레미제라블르인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많이 아시죠? 그 뜻을 보면 뭐 불행한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처절한 사람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곡은 제가 쓴 곡인데 라가파비앙이라는 이탈리안 가수인데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하는 유럽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이탈리안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노래가 이탈리안 곡들이 많이 깐소네가 많이 그렇긴 한데 좀 극적이에요. 감정이 굉장히 뭔가 하나의 뮤지컬처럼 폭이 좀 넓고 그래서 그런 곡을 이렇게 듣다가 뮤지컬스러운 감정선이 보이는 그런 서사가 있는 곡을 좀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쓰게 된 곡인데 왜 레미제라블이냐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피나도록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만 사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고 그래도 뭐 결국은 뭐 그렇게 자기 길을 열심히 가는 게 결국은 어떤 우리의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조금 좀 처절해요. 그리고는 8번 트랙 까미우 클로델인데요. 까미우 클로델도 제 미니 앨범에 속해 있는 까미우 클로델이라는 곡인데 까미우 클로델 프랑스어 버전을 이것도 재편곡을 해봤어요. 사실 까미우 클로델이랑 이 에디트 모 에디트 이 두 곡은 프랑스에서 공연할 때 역시 가사가 프랑스어여서 그런지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가사에 대한 그 공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좀 뿌듯했던. 그래서 이 앨범은 아무래도 또 니콜라도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이고 이탈리아인이고 하니 프랑스어로 된 노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역시 까미 클로델도 니콜라가 정말 독특한 편곡을 해줘서 아주 재즈적인 요소가 잘 표현된 좋은 편곡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번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곡은 무지개 다리라고 한글 제목을 제가 붙여놨어요. 무지개 다리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무지개 다리 하면 다 아실 텐데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우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에게는 고양이가 3마리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고양이는 2016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두 번째 고양이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올해 19살 됐는데 이 세 번째 고양이는 정말 길냥이였거든요. 두 번째도 길에서 만났지만 길냥이였는데 저희 남편 친구가 구조해서 더 이상 본인의 집에는 고양이들 이미 너무 구조한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기를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망고였거든요. 정말 제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요 정도 사이즈의 아기 고양이였어요. 이 친구를 그 당시까지니까 16살까지 길렀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병이 있었어요. 너무 어릴 때 길에서 버려져서 그런지 백혈병 보균자다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발병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중세가 나오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17년까지 아주 장수해서 살았죠. 네. 근데 이 고양이 얘기를 왜 쓰고 싶었냐면 제가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하는 그 시점에 2023년 여름이 될 때쯤 봄부터 이 친구가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아팠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얘가 원래 좀 몸이 허약한 애니까 그냥 뭐 토도 워낙 더 자주 했던 애고 그래서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저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바빴고 남편은 그 당시에 시부모님 병간호하느라 프랑스에 있었고 제가 좀 주의를 놓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케어해야 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기 한 3일 전에야, 4일 전인가? 그때서야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때서 이 친구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좀 타임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시키던지, 아니면 제가 계속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약을 먹이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는 정말 그냥 두고 제가 프랑스를 갔다가는 혼자서 그냥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입원을 시키기에는 제가 프랑스에 있어야 될 일정이 3주가 넘었거든요. 3주간의 입원 비용은 몇 천만 원에 달하는 거예요. 하루 입원을 시켰는데 검사비까지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감당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정을 그때 녹음이며 이미 그 이탈리아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런 일정들을 취소한다는 거는 너무 큰 민폐고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병원에서도 그냥 그럴 거면 안락사를 시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면서 제 품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더니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그리는 마음으로 망고의 입장에서 쓴 가사입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망고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되게 밝고 엉뚱하고 조금 몸이 약하니까 뭐든지 뭔가 부족했어요. 어디 올라가다가 꼭 떨어지고 소변 있는 대변 보고 여기다 쌌으면 고양이들이 여기다 이렇게 모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싸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뭔가 조금 부족한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망고여서 그래서 앨범 자켓에도 사진을 넣었어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그 망고가 떠나가는 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좀 밝게 이별을 하고 싶은 저를 위로하는 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사를 썼습니다. 무지개 다리 너머의 세상은 하루가 10년이래요. 그래서 한 3밤만 자면 집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뒤면은 아마 가지 않을까. 네. 한 3밤, 4밤 정도 되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이 앨범은 9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의 파리에서의 만남 이틀간의 녹음 그 녹음실에는 무동 녹음실에서 녹음한 마이크가 엘라 피츠제랄드도 녹음한 마이크래요. 그렇게 오래된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생각하고 아주 좋은 경험이 됐어요. 이틀 만에 녹음을 얼른 끝내고 아쉬움이 있죠. 아쉬워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서 후회는 안 하렵니다. 자, 오늘의 앨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앨범 리뷰를 하니까 저도 뭔가 제 과거의 행적들을 아카이브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프로듀싱을 했던 빅마마 앨범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